네, 반갑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정경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저항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저항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저항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이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여부는 여전히 수급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매도가 이제 멈추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얘네들이 배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일단은 매도를 하지 않고 순 매수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연기금이 만약에 매도를 멈추게 된다면 시장에는 좋은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산발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 뭐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막 급등세를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그냥 무리하게 따라가다가는 또 큰일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업종 그리고 실적으로 접근하게 되시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업종과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점권 공략이 일단 필수라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잘 연결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058포인트네요. 자, 60포인트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저항대 돌파죠. 자, 20일 이평선의 저항대 돌파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5일 이평선 지금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60일선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역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제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조금 서면서 살짝씩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최근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0.3% 또 0.5% 미만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RSI 지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수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옆으로 조금씩 서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0.3%대. 코스닥은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상승하는 포인트가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 열려있죠. 950포인트 정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열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이 역시 마찬가지로 본격적이다, 이제는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어떤 상승 배경들, 또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일단 종목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매도 관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연기금이 순 매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나들에도 계속 그 흐름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만, 지금은 순 매수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오늘 장중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향성도요, 이 차트를 우리가 잘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개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긍정적이겠죠. 수급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도를 계속 확장해주기 시작한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매도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급등주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팡팡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 저점에서부터 막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도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그냥 무리하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무리하게 따라가시면 안 되고, 매수 포인트가 일단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살살 올라가서 돌파가 되는 포인트거나, 아니면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질 때,
캔들 자체가 크지 않거나 너무 급등하지 않아야지 되는데 지금 장이 이런 상황이고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텐데 자, 뭐 내가 생각했던 매수 가격을 돌파해가지고 그냥 올라간다.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시면은 또 거기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생각한 가격대 지나쳤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내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특히 저항대를 돌파해서 넘어간 시점이라면 다시 그 저항대를 지지선으로 확보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네, 그것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급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저항대 돌파해서 넘어갈 때 그럴 때 그냥 갖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올라가도 좋은 거고요. 또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대까지 내려와 준다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잘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수급에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지금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수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 요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연기금들도 대형주에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일단 순매수로 들어가 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에서 매도가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금 수급의 방향성이 매도를 점점 축소해 나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넉넉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된 거 아닙니다. 아직 고점 대비해서 뭐 코스피는 5%,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8% 정도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그 고점 부근 때까지 다시 정상 추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기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서두르지 않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 매매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자료 살펴볼게요. 11시 자료 보시면은요, 기관 쪽이 지금 보면 호텔신라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호텔신라 분위기 좋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분위기 일단 잘 잡아놨기 때문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겠죠. 삼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삼성이 이제 배당에 대한, 분기 배당에 대한 포인트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또는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보면 LG화학, 배터리 쪽 매수가 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LG화학하고 삼성 SDI 둘 다 순매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오늘 분위기 좋아요. 인프라 쪽, 투자라든지 이런 쪽 가능성도 계속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S건설, 대우건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동차도 기아차 지속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기 시작했고 또 저항대 유지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75,000원대 유지선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위치는 이제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쭉 진행되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매도 의견이었겠지만 이제는 보유 관점 계속 유지하시고 지지선 통과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도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종목들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약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그냥 피말리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고 주가가 회복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산 종목들은 안 올라가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손실이 회복이 안 되지? 다른 쪽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팔고 이동하고 싶겠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버틸려면은요, 네, 내가 이제 이런 종목에 아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빚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장 빼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일단 좀 버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함부로 파는 거 아니고요. 또 대신에 조정이 들어갈 때도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하고 긴 그런 추세로 긴 호흡으로 우리가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것도 볼까요? 외국인들은 오늘 기아차 매수 있고요. 삼성전자 순매수 있습니다.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쪽에서 팔아먹는 물량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강세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오후에 수급적인 동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낸다라면 삼성전자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IT 쪽에서는 크게 뭐 나쁠 것이다 이런 부분 보기도 어렵겠지만 또 당장 좋아질 것이다 생각해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업황 호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은 나와 있겠다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대형주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대형주의 조정은 일단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 관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형주 계속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비중이 많다 이럴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움직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비중도 적당하고 그냥 나는 좀 장기적 볼만하다 이런 분들은요. 대형주 매도해서 다른 쪽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뭐 게임빌부터 해가지고요. 뭐 컴투스 뭐 이런 종목들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관련된 부분 뭐 판호 개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가능성과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올라간 종목들 지금 뭐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시면은 밑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형태 또는 밑에서부터 출발한 형태가 종목을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뭐 웹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는 것들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가지고 계신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뭐 21선, 61선 뭐 다 정배열 전환되어 있는 상태고요. 5일선과 21선의 간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은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은 일단 수급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타이밍 속에서 매수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또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서 또 수급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의 대응을 슬기롭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상황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